네, 증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. 2부 첫 순서는 테마가알로 준비해봤고요.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난주에도 시장이 이때 급등했었나요?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오늘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기쁨을 좀 안겨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참 애매한 어떻게 보면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워낙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. 그에 따른 기술적 반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같은 이런 그 시장 장세가 좀 이어지기를 아마 바라시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시장이 좀 바닥으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전해드렸어요. 뭐 지지선도 이야기했고 신용잔고도 이야기했고 환율, 유가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신용잔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주제 확인해 보시죠. 신용잔고를 이용한 매매. 무언가의 지표로 좀 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? 네,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신용잔고의 그 총액을 조금 참고해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과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지 또는 많이 어떻게 보면 투매가 나와서 비이성적인 상황인지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참 요즘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지표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보통 발언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바닥이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실제로 신용잔고를 한 번씩 이제 보조 지표로서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신용잔고를 좀 이용하면 또 매매로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잔고를 또 이용하잖아요. 최근에 좀 무서웠던 게요.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신용잔고는 더 늘어나면서 10조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,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샀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최근에 요즘에 또 나타나는 추세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보통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데요. 손절을 한 다음에. 근데 이번에 오히려 역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만 해도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.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, 아니면 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. 저도 물어봤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많이들 좀 여쭤보시는데요. 이런 분들이 좀 요즘에 특징이 있습니다.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.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여유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분들이 저한테 삼성전자를 매수를 물어볼 때 이분들이 뭐 단타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돌아다니면 이런 사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. 많아요. 이제 그 흔히 그 줍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줍줍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개인이 사면은 그것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저는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요? IMF 때도 최저점에서는 개인들이 샀습니다.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어떻게 보면 돈들이 좀 들어왔었고요. 그 다음에 2008년도 때도 결국에 개인들이 물리면서 샀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기관계 창구에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인 측면들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꼭 개인이 샀다고 해서 바닥이 아닌 경우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또 하나의 또 실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도 개인들이 많이 살 때가 어느 정도 바닥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럼 저희가 실제 종목을 보면서 그 사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정민 팀장님이 준비해온 기업은 포스코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오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. 이게 지금 포스코의 월봉 차트인데요. 네. 당시 이제 2008년도 때부터 이제 2010년도 때까지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좀 이렇게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의 주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. 하지만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바로 포스코가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당시에 포스코가 6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였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
시장의 훈풍을 따라서 76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왔죠. 아무래도 많이 상승한 만큼 어떻게 보면은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. 2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. 근데 여기가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. 이 25만 원대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당시에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한 1년 정도 홀딩을 해서 꾸준하게 종목을 좀 가지고 갔다라면은 전고점 부근까지 포스코가 결국에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주가 지수가 굉장히 뜨겁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V자 반등이 아닙니다. 항상 바닥을 2번 이상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2번 나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다시 줄여서 이제 좀 밑에서 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스코 사례를 봤고요. 그럼 저희가 신용잔고를 하나의 키포인트를 본다면은 과연 신용잔고가 주식시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시총이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은 코스피이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코스닥이 될 텐데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격대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가격대보다는 좀 비싼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시총 대비해서 이제 신용 잔고 또한 이제 그 증가나 이제 감이 이제 줄어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폭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옆에 있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오버슈팅 구간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갭이 한 번씩 벌어진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한 번씩 꼭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용 잔고가 이제 시장이 과열을 뜻하는지 또는 이제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조 지표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의 시총이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는 또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네네. 있었다. 이걸 또 하나의 시장의 시그널 지표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 10조 원대를 넘는 신용잔고 물량이 네. 한 차례 급락으로 한 8조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네. 어제까지 또 급락을 하면서 7조 원대로 내려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최근에 특히나 그 2, 3일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. 네. 제가 듣기로는 뭐 증권사 이제 프랍팀에서도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투자자라고 불리죠. CFD 창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 매매가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면 최근 약 한 3거래일 이내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희요. 이전에 금융위기 때 신용잔고가 얼마만큼 올라갔다 낮아졌는지 금융위기 당시 한번 봐볼게요. 네, 일단은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게 그 좀 캡처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요. 네네. 이게 바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그 신용잔고의 그 추이입니다. 네.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. 1월 같은 경우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저 같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앞으로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. 신용잔고가 10조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0조의 신용잔고가 넘을 때는 항상 오버나잇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어제 같은 경우에 7조 5천억 원까지 어떻게 보면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을 경험할 때 항상 7조 원대의 신용잔고
신용장고가 보통은 바닥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틀 전부터 7조 원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스윙으로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렇듯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용장고는 모두 그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시든지 간에 HTS 또는 MTS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조와 7조 이 두 가지만 좀 포인트로 잡아서 외워두신다라면 시장이 지금 과열 상태인지 또는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지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7조, 10조라고 정해주셨어요.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신용잔고를 통해 이 수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.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서 과거를 통해 한번 공부를 해보죠. 네. 참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 이렇게 좀 표를 아예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. 이제 그 우량한 종목들,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 신용잔고가 좀 시장 평균치 대비해서 극도로 낮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뽑아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2008년도 때 돌려봤습니다. 돌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.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신용잔고가 하위 20% 안에 속하는 종목들이요.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때 그만큼 동률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왜?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에 속하다 보니까 시장의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는 시장의 상승률보다는 월등히 높은 상승을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6개월, 7개월 뒤에는 지금 현재 이 빨간색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그 상승률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런 하위에 속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같은 기간 동안 36%에서 38%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듯 신용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종목이 소위 얘기하는 좀 무겁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. 무겁다 보니까 상승할 때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기억하실 게 참고로 2008년도 때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이제 상승하진 않았습니다. 삼성전자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좀 느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당연히 좀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변수들도 좀 생각을 해두신다라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평균 대비 많이 낮은 종목들이 이제 지수가 돌아설 때 더 많이 네네. 올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. 그럼 이 지금 시총 대비 신용융자잔고 낮은 종목들인데 현재 기준인가요? 네, 어제 전일 기준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면은 뭐 LG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0.0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잔고 같은 경우 11억 4,800만 원 정도니까요. 굉장히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요즘에 가장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.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총액 자체가 좀 크다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도 어떻게 보면 129억이나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0.05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융자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내가 시장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을 포트 안에 넣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이 신용융자 잔고가 좀 비교적 낮은 종목들로 저희가 꾸려봤는데 그럼 나중에 지수가 바뀔 때 이들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. 네. 다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어떤 종목 그럼 눈여겨볼까요? 네, 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네.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. 뭐 다들 아시죠? 네이버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접속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렇듯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매매하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심지어 네이버가 방금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도 굉장히 작죠.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지금 좀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사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연기금이 지난 1개월간 1,500억 원 이상
이상 네이버를 순매수한 부분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추천 가격은 네. 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. 목표 가격은 19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5만 3,500원이에요. 14만 8천 원보다 높은데 네. 들어가도 돼요? 일단 오늘도 분할 매수로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. 하지만 오늘 너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필히 쉬어가는 구간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이버 손절가는 없다고 하네요. 기억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정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